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우리 김소년 배우님 정말 말씀도 잘하고 공연도 잘하셨는데 지금 옆에 계시거든요. 아버님이랑 또 지인들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와. 예. 윤영도 의원님하고 우원식 의원님도 일찍 오셨고 공연 함께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2부 이야기 마당에서는 이 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해주신 우원식 의원님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사회운동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의 의미를 너무 잘 아시고요. 또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윤영도 의원님 역시 이 법의 의미를 너무 잘 아시는 두 분을 모시고 발의 이유와 제정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먼저 두 분 간단한 인사부터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 의원입니다. 민주유공자법 발의를 해놓고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영도 의원님께서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를 지역구로 주고 있는 윤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농성장에서 진행이 되니까 참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우리 국민들을 성원해 주시는 그 힘 바탕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 뭐 사실 당 안팎 일부 논란도 있고 걱정하신 분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마다 참 설명도 잘해주시고 설득하신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법이 빨리 어떻게 제정돼야 된 건지 그동안 또 어떤 노력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력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법이 범위로 보면 64년 3월 달에 한일협정 반대 시위 그때부터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하자. 이거 당연한 일이죠. 그럼요. 우리 공동체 위기에 부닥쳤을 때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사람들을 유공자로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벌써 16대 때부터 법안을 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20년이 헐 지났습니다. 16, 17, 18, 19, 20 지금 21대잖아요. 그러게요.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그래서 너무 못하니까 이 민주유공자는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 또 다치신 분들 실종된 분들을 비롯해서 제적당하고 구속당하고 또 해고당하고 이런 많은 분들을 다 포함 그분들이 다 유공자죠. 근데 이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논쟁이 많고 그래서 우선 이 목숨을 잃은 분들 실종되고 다치신 분들 그분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이라도 먼저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이 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정말 속으로는 우라가 침입니다. 가장 큰 이 반대 이유나 제정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의원님?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공헌했다는 거는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핑계를 그렇게 대더라고요. 아니 무슨 민주주의 운동하면서 돈 벌려고 한 거냐. 자식들한테 특혜 주려고 한 거냐. 너무한다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요.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젊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을 그 후손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한참 걸었죠. 그래서 요즘은 그거 빼고 하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과 같은 그 많은 분들 목숨을 잃은 분들을 비롯해서 열사 이분들을 아직도 유공자가 아니고 관련자로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거를 다 그럼 포기하고서라도 하자. 그랬더니 요즘은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 국민적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 사회적 합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루고 있죠. 그러니까 24년을 피눈물로 호소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합의를 지네들이 민주주의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국민의힘당은 여전히 민주화운동가나 통일노동운동가들을 빨갱이나 비주류 또 무슨 자기들 과는 도저히
이 하나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혐오 네. 그런 차별을 드러내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윤영덕 의원님께 또 여쭤볼 텐데요. 의원님이 91년도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셨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1학년 때 저 어. 의원님을 보았습니다. 아, 정말요? 투쟁 현장에서. 91학번이세요? 예, 91학번입니다. 어머, 저 고생이 의원님 정말 많으셨나봐. 멋있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네. 예. 근데 또 91년 하면 열사전국, 분신전국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많은 열사분들 나오셨잖아요. 네. 또 이름 없이 쓰러져간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그 시기 학생운동 하셨던 분으로서 또 지금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으로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1991년 하면 벌써 30여 년이 훌쩍 흘렀으니까요. 근데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마 어렴풋이라도 떠오르실 거예요. 당시에도 여전히 1987년 민주항쟁으로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군부 독재의 그 후신으로 정권을 잡은 그 권력이 소위 권위주의적 어떤 독재를 지속하면서 여전히 정당한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말살하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991년 그 돌아가셨던 열사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그 시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1991 봄, 2023 봄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그 제목 그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만 강경대 열사 대학교 1학년 91년 2학년죠. 강경대 열사가 그 백골단의 권봉에 맞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경찰이 휘두른 그 권봉에 죽어야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정말 마음 아프죠. 91년 4월 26일인데 그 이후 박승희 열사 전남대학교 열사 분신 그리고 제가 91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남청래 의장을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광주에서만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장례식을 6번을 치렀어요. 정말 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런 시절이었죠. 예, 우리 윤영덕 의원님 그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 저 노무현센터에서 시사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당시 이제 전대협 동호회 선배님들 동료분들이 가시는 거 봤는데 정말 그 시절 또 이야기해 주셔서 뭉클합니다. 그 강경대열사 그 백골단의 쇠파이프하고 곤봉으로 정말 맞아서 숨지고 그때 이제 저희들 1학년 때 전국에 많은 1학년이 모두 동맹효업하고 거리에 뛰쳐나갔는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와 독재권을 싸워서 돌아가 헌신하신 분들이 진짜 관련자가 뭡니까? 관련자가 그분들이 최소한의 적합한 이름은 이 법을 통해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식 의원님, 근데 아까 이제 재정반대 이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21대 국회 안에 이번 국회 안에는 반드시 재정해야 되니까 올해 안에는 근데 어떻게 이제 설득하고 이게 참 한심해요. 한심해. 우리 지금 이제 2020년에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 여사 그리고 박정철 아버지 박정기 선생님 이분들이 국민 훈장을 받았어요. 그 일로 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민 훈장을 받았는데 그 국민 훈장을 받았으면 그 유공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 훈장을 받았는데도 이분들이 다 유공자가 아니고 관련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율배반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국민훈장을 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준 꼴이죠. 그래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이 농성 저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건너편에서 천막 칠 때 그때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된다. 내가 죽어서 한열이 만나서 한열이 유공자를 못 시키면 내가 한열이 어떻게 만나겠냐.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다 여기 계신 이 자리에서 농성하시는 그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으시죠. 그런데 유공자를 못 만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장례식장 가서도 다짐을 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아니 이렇게 돌아가신 열사들이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이 아주 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반대를 하니 그 이유가 무슨 중복 보상 아니냐. 중복 보상? 네,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취업 지원해서 특혜 주는 거 아니냐. 근데 특혜는 자기들이 더 많이 주면서 이 내용이요. 이거를 위해서 제가 법을 만들면서 특별히 넣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유공자면 다 받는 거를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 유공자면 받는 것이지 이 민주화 유공자만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유공자는 나라를 뺏겼을 때 독립을 위해서 싸운 분도 있고 외국으로부터 침략받을 때 그 싸운 사람들 또 나라의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유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용되는 국가 유공자면 누구든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를 거기다 그냥 병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민주 유공자에서만 이런 민주보상법에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중복지원 왜 돈 또 받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왜 특혜를 주려고 그러냐? 그럼 다른 유공자법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민주보상법에서는 손해배상해 준 거예요. 손해배상. 그거는 그래서 계산 방식이 월급에 곱하기 뭐 얼마 이렇게 돼갖고 손해배상 받은 건데 감옥에 갇혀있던 동안 민주유공자법은 그게 아니고 이 국가의 유공자로서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서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 계속 그렇게 중복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중복이라고 얘기할 전혀 중복은 아닙니다만 금전보상 그럼 다 빼자. 니네들 시비 거는 그거 다 빼자. 그리고 그 후손들 자녀들에게 주는 취업지원 그것이 특혜라면 그것도 다 빼자. 그러고 나서 이 법을 수정안을 이제 우리 정무위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핑계로 보면 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유가족 들하고 협의하고 또 의견을 모아서 회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유공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다른 혜택 없어도 좋다. 이름만이라도 붙이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것도 정무에서 심의를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 저건 정말 그 역사의 죄를 짓는 정말 나쁜 XX들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정무위에서 관련 법이 법안 소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안은 2개가 지금 병합해서 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방금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하고 또 전재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 이제 두 법안이 거의 유사한데 이제 전재수 의원 법안은 부마 항쟁을 추가해서 그 법안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걸 4월달에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해서 1차 심사를 했고 5월달에 심사를 하면서 축조 심사라고 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각 그 법률 조항들을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끝냈고 이번 달에 그 법안 소위가 합의돼서 열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수정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으니까 정무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법안 소위 의결을 하고
또 전체 회의까지 의결 절차를 진행을 해보겠다. 이게 저희 그 민주당 입장인데 네. 현재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본부에서도 아까 그 우원식 의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국민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단일 사건이 아니고 여러 사건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사건들에 대한 이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등등이 여전히 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를 대는데 아까 원식 의원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욕시방전 기념식 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뭐 이름 삭자 딱 들어간 그 국민은장 모란장까지 수여를 한 그런 열사들에게 국가 유공자로 애우하고 하지 못한 이유가 없고 그쵸. 또 작년 기념식 때 제가 봤더니 한덕수 총리가 이제 정부 대표로 나와서 기념사를 했어요. 이 기념사를 보면 이미 국민적 합의가 다 돼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네, 민주화에 공헌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기념하고 애우하여 독립, 호국, 민주 가치가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정신임을 기억하겠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게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여전히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민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저는 이건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듣다 보니까 너무 상식적인 건데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싫다는 거일 텐데 속으로는 여전히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좌파.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열사들 그리고 상의를 입으신 분들 또 실종되신 분들 네. 이분들이 5천만 국민들 모두 마음을 모아서 진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이뤄놓은 공헌자들이다. 이런 국가유공자로서 애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민주유공자법도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힘도 여기에 흔쾌히 동의를 뭐 해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뭐 대통령도 그런 뜻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곧 60도 항쟁 정부 기념식 또 있잖아요. 네. 이번 전후에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로 대통령 됐잖아요. 네. 본인이 투표로 대통령 된 큰 국민들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투표로 대통령 되는 제도를 바로 그쵸. 이 민주 유공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피 흘려서 만든 본인들이 건데. 혜택은 제일 많이 보고 그치. 그 과정에 피 흘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정말 양보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법을 만들면서 원래는 전체 민주화운동 과정에 희생을 당한 전체 모든 분들을 유공자로 하자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망되고 실종되고 다치신 분들 그런 한 800여 분만 한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래서 개식연대 분들이 그 전체를 다 하자는 요구가 굉장히 많다가 이건 정말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양보해 주셨고요. 예. 또 이 부모님들이 이 법에서도 금전 보상이나 무슨 자녀들에 대한 이 취업 지원 이런 소위 저쪽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또 양보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명예회복 이름만 남은 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서도 이 유공자법을 꼭 통과시켜서 명예회복 시키자고 하는데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모른 척 뒷짐지고 아직도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유공자로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진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럼요. 맞습니다. 예. 심판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두 분께서 정말 말씀 잘해준 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직선제, 우리 그렇죠. 민주 열사들 투사들에 의해서 직선제로 당선됐고 또 수없이 많은 촛불심 혁명을 통해서 그때 검찰이나 특검에 국민들께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 민주국민을 배신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요. 그 역시 또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투사들의 힘으로 본인이 명성까지 얻어놓고 그럼요. 이제 와서는
5.18 헌법도 수록 안 하겠다. 민주유공자도 안 하겠다. 이런 하겠다. 자들은 심판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심판해야 심판 됩니다. 전에 여러분 일단 올해 안에 6월달 안에 법이 제정되도록 호소부터 먼저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이 민주진영 또 진보진영의 정치인들이 정말 노력도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더욱더 힘을 써주셔야 되겠다 싶은데요. 이런 열사들에 대한 예우 또 열사정신 계승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다짐의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오늘이 열사들이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열사들의 목숨값으로 어떻게 보면 이룬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저희 그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 그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유공자를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같이 힘 모아서 반드시 열사들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민주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또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이 법은 벌써 통과시켰어야만 했는데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특히나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이 여기서 단식도 하시고 농성도 하시고 벌써 이게 얼마인지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열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평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양보할 만큼 다 양보했고 그야말로 이름만 남긴 민주유공자법인데 명예회복만을 시키는 민주유공자법인데 내 아버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빨갱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법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6월 안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든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제는 하루 이틀 더 미루지 말고 이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여러분 이 두 분의 이름을 꼭 다 잘 알시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원식 의원님, 윤영도 의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6월 안에 반드시 정말 좋은 성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수없이 많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와 번영을 우리 열사들과 투사들이 해내신 거잖아요. 제가 정말 빚졌는데 두 분 정말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두 분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 잘하는 가수죠. 우리 항상 투쟁 현장, 항쟁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시민 가수, 촛불 가수, 서울 민해청 이사장도 맡고 계시는 손병희 가수님을 모시고 말씀과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부 마지막 순서니까요. 끝까지 함께 저희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손병희 가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아니 안진거리는데 시간이 앞당겨서 진행이 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자,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2분 그리고 안진걸 씨까지 있었는데 시간이 오버되지 않고 오히려 일찍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걸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래하는 사람 손병휘라고 합니다. 두 분 의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역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네.
시민의 손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에 못지않게 지금 우원식 또 윤영덕 이 두 분께서도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은 어쩌면 공민권, 투표권도 못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랑 정치인 걱정이다. 네. 저는 연예인이 아니고요. 그냥 노래 만들고 부르는 그런 무정규, 호출직 문화노동자입니다. 정치인들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잘 해야지 나중에 박수를 받지 이번에도 못하면은 나중에 웃으면서 만나기 힘들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부를 노래는 이 노래에 시를 쓴 분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민주화 시대에 살고 계셨다고 하면은 천수를 다하고 계실 텐데 바로 그 독재 정권에서 얻은 감옥에서의 병 때문에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바로 김남주 시인이십니다. 그분의 시에 곡을 붙인 고목이란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사방으로 팔을 뻗고 있는 저기 저 나무를 보라. 주름살 투성이 얼굴과 상처 자욱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피 맺힌 한해 나무를 보라. 한 500년 우리들도 저 나무처럼 살아보자. 몸이 잘 이루어져 한 토막에 장작이 되는 순간까지 그 누구인지 모르는 저기에 길을 가는 나그네 위에 그늘이라도 푸른 그늘이 되어주지 않겠나. 한 500년 우리들도 저 나무처럼 살아보자. 몸이 잘 이루어져 한 토막에 장작이 되는 순간까지 그 누구인지 모르는 저기에 길을 가는 나그네 위에 그늘이라도 푸른 그늘이 되어주지 않겠나. 그늘이라도 푸른 그늘
여태까지 우리 많은 얘기들을 들었죠. 지당한 얘기들, 화가 나는 얘기들, 안타까운 얘기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듣게 되겠죠. 거기에 제가 보탤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된 뒤에 지금보다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길 기원하면서 바라면서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좀 더 밝은 느낌의 노래를 예. 언젠가 우리는 이란 노래인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담담히 이야기하겠지. 서로를 위해 서로를 외면해야 했던 그때를 대견한 표정으로 너와 나 마주하겠지. 창문 너머 우연 눈빛으로 웃어주던 날들 기억하며 담장 넘어 못다한 얘기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마스크 넘어 못다한 노래를 이제 나눌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그날에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만큼 더욱 뜨겁게 마음속에 묻은 사람들 아프게 기리며 용케도 견뎌왔다고 눈물 어린 잔을 들겠지. 담장 넘어 못다한 얘기를 이제 나눌 수 있기를. 마스크 넘어 못다한 노래를 이제 나눌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날에 그만큼 더욱 뜨겁게 언젠가 우리 그날에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날에
고맙습니다.